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에 또 이제 IPO 진행되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의 자회사이고, 얼마 전에 예비 심사에 통과됐다고 이제 기사가 떴죠. 24일 날 영영시니까 뭐 23일 날 예비 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빅히트 엔터보다 늦게 서류를 넣었기 때문에 사실상 빅히트 이후에 이제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우량 기업에 주어지는 패스트 트랙 대상에 해당돼서 심사 기간이 45 영업이라서 30일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를 카카오 게임즈가 더 늦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오히려 더 빨리 나온 이런 상황이 됐죠. 지금 장외 거래가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장외 거래에서 5만 원대 거래가 되면서 뭐 3조 원대 육박하고 있다. 뭐 조금 더 이제 불이 붙다 보면은 뭐 거의 4조 원대까지도 움직일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장외 거래 금액으로 공모가가 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관되는 그런 기업들의 가치를 보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펄을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공모가가 나오는 거니까, 뭐 정확하게 뭐 3조 원이다 4조 원이다 아직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뭐 앞전에는 한 달 전만 해도 뭐 2조 원, 3조 원 얘기가 나왔는데 3조 원도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이상 됐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카카오 게임즈에 관련된 지분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이번 분기 보고서, 그러니까 5월 15일 날 나온 카카오 게임즈의 주주들 보시면은 이제 카카오가 당연히 가장 많이 들고 있고, 뭐 처음 보는 회사들도 있고 넷마블도 있고 뭐 대표들도 있고 스마일게이트, 뭐 크래프톤, 뭐 등등등 되게 많아요. 근데 지분들이 뭐 여기는 다 1%대여 가지고 얼마나 크게 좀 반응을 할진 모르겠는데, 이 지분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 주주들한테 이득을 줄지,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가져올지, 뭐 보시면은 넷마블 같은 경우는 10조가 넘는데 5%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이고, 예를 들면은 에이티넘 고성장 기업 투자 조합 같은 경우에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는 회사인데 굉장히 시총이 작은 회사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0.6%가 이 기업한테 얼만큼 줄지 한번 좀 제가 찾아봤거든요. 우선 말씀드릴 건, 지금 방금 보셨던 내용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해놨고요. 이건 동일하게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각각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카카오에 투자해도 되기는 하죠. 뭐 지분율 크니까. 근데 카카오 자체가 원체 시총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해서 뭐 이 지분으로 이득은 있겠죠. 근데 뭐 다이나믹하게 막 엄청 올라간다, 이 지분의 효과를 엄청 입는다, 뭐 이런 거를 느끼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사실상 3조 원에 시작을 한다 해도 대략 50%, 공모가 이제 녹아지니까 한 50% 미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3조 원, 3조 한 1.5조. 근데 지금 카카오 시총 자체가 30조가 넘나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30조네요. 그냥 30조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1.5조 원이 얼만큼 이제 적용이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제가 제외를 하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요 회사 같은 경우에 찾아보니까 싱가폴계인데, 뭐 하는 회사인지 정확하게 안에까지는 좀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여기랑 연관된 게 없다 그러면은 이것도 패스. 이건 패스하지 마시죠. 우선 가지고 있고, 그다음 넷마블 5.63%, 이건 어차피 다 자기 지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부 다 넷마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볼만하고, 이분은 이제 남궁일란분 4.22% 이제 카카오 게임즈 대표더라고요. 대표 지분. 그리고 김종윤이라는 게 이제 최고 기술 책임자 1.92%. 그리고 KQ 홀딩스, 이걸 찾아보니 김범수 의장이 가지고 있는 100% 지분에 따른 이제 그런 곳인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다른 내용 기사에서 좀 찾아봤는데, 카카오의 대주주인 KQ 홀딩스 김 의장 지분 100%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여기랑 연관될 게 없는 거죠. 어차피 카카오 위에 있는 지분이기 때문에, 또 얘네가 어디랑 엮일 곳, 그리고 얘가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도 볼 게 없다. 그 다음은 스마트게이트 홀딩스. 스마트게이트는 사실 이제 썬데이토즈랑 이제 관계가 있는데 썬데이토즈를 살 수 있냐? 당연히 상장사인데 살 수는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스마트게이트 홀딩스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고 밑에 썬데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투자한 금액은 다 홀딩스 거죠. 절대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투자를 했어요. 얘가 투자를 해가지고 벌었는데 그럼 당연히 모회사로 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썬데이 토즈가 이만큼의 자회사인데 어차피 스마트 게이트 홀딩스가 지분을 샀기 때문에 뭐 딱히 얘한테도 돌아갈 돈은 없다. 그럼 이제 크래프톤하고 연관되는 회사는 이제 넵튠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넵튠이 아래 있어요. 넵튠이 아래 있고 크래프톤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넵튠이 투자를 했으면 이렇게 크래프톤으로 이제 올라가서 뭔가 될 수가 있는데 반대로 크래프톤은 지금 또 비상장이어서 어차피 못 사죠. 그러면 넵튠한테 이익이 오느냐? 오지 않죠. 왜냐면 크래프톤에서 투자를 했고 그 투자금 당연히 크래프톤으로 갈 거고 뭐 투자를 해서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조금 내려올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예측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분법상 이익이 넘어갈 수 없는 구조죠. 그래서 여기도 아니죠. 그 다음 이제 좀 슬슬 이제 좀 이상한 단어를 보면 돼. 액토즈랑 이걸 두 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NDN이라고 있는데 한때 이게 한국 회사였나 그랬는데 중국으로 이제 먹혔죠. 중국 샹치 게임즈라는 곳에서 거기 자회사로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 투자할 때 지금 지분이 동일한데 100억 원씩 이제 투자를 했더라고요. 각각 100억 원씩 이제 투자를 했었고 D&D 인터랙티브하고 액토즈가 각각 100억 원씩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기사를 제가 좀 찾았는데 보시면은 뭐 제목은 이래요. 액토즈 및 관계사 카카오 게임즈 200억 원 투자. 자, 여기는 1.2%가 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1.2%는 아니고 1.16% 정도 되고 100% 자회사인 액토즈 홍콩 3자 배정 유증을 통해서 카카오 게임즈 1.2% 100억 원에 인수할 것을 결의했다. 그래서 D&D 인터랙티브가 100억 규모로도 참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각각 100억 원씩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봐도 여기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밑에 애들인데 여기 프리미엄 성장 전략 M&A 사모펀드 투자조합 이거 같은 경우를 찾아보면은 여러 회사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는 하고 있는데 어느 기업이랑 엮여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얘네는 여기저기 계속 투자만 하고 상장하면 바로 엑시트하고 아무래도 뭐 단어가 이거다 보니까 M&A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M&A나 아니면 IPO 이쪽 관련해 가지고 투자만 하는 사모 집단인 걸로 보이는데 이거에 모회사거나 아니면 관계된 회사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패스. 그 다음은 이제 미래창조 LB선도기업 투자펀드 20호라고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1.2%를 가지고 있죠. 얘랑 엮어서 볼 수 있는 상장사는 이제 LB세미콘이라고 있어요.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빅히트 엔터 같은 경우에도 LB세미콘 때문에 LB세미콘 조금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막 올랐었는데 사실 그것도 좀 말이 안 됐던 게 LB라는 회사가 있고 LB세미콘이 있어요. LC라고 적을게요. LB가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들이면은 다 LB 거고 절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뭐 LB세미콘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 돈을 벌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LB세미콘이 이제 투자를 했거나 뭐 아니면 이 위아래가 변경이 돼야 되죠. LB세미콘이 위에 있고 LB가 밑에 있다면 만약에 그럼 LB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 오면은 이게 어차피 모회사로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반대여서 얘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DPC랑 그 스틱 얘네는 위아래가 이렇게 반대가 맞아서 되거든요. 완전 자회사에 얘가 투자를 해서 얘가 벌어오고 100% 자회사니까 이익이 일로 올라가서 연결 재무상 수익으로 다 잡힐 수 있는 구조 이런 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없었고
에이티넘 고성장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디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역시 상장사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맞고요. 확인했는데 자 이걸로 보실게요. 어디 갔냐? LB 먼저 보시고 갈게요. LB 세미콘이 없고 LB의 그 연결 감사 보고서로 봤을 때 단기 말에 지분법 적용 조합 출자금이 LB 선도기업 투자펀드 20호 여기 있죠. 출자 계좌 수 600개, 지분율 2.7%. 굉장히 적어요. 어차피. 해서 딱히 여기도 어차피 저희가 LB 세미콘을 산다고 해서 그 카카오 게임즈의 수혜를 입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에이티넘 고성장 이걸 볼까요? 어디 갔냐? 에이티넘 고성장 투자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보유 주식 수는 11,600 뭐 이렇게 있고 지분율이 이제 11.3% 정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취득 원가는 이 정도, 순자산 가치는 이 정도, 그리고 장부 금액 해서 있는데 이게 쭉 보다 보면 잠시만요. 얘도 100% 그게 아니어서 우선은 약정액 대비 96%는 전부 다 출자 배분이 나갔고요. 자 보시면은 요게 전부 다 LB 세미콘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립을 그러니까 펀드 조합을 만드는데 2014년도에 조합을 만들었고 8년 동안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총 금액은 운영하는 금액은 2,030억. 그리고 국민연금 뭐 교직원 우정사업 13개 기관의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해주는 거죠.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운영하듯이 위탁 운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위탁 운영 안에서 자기 돈이 또 있기는 해요. 그 자기 돈이 얼마냐 보시면 여기 11.3%. 네, 전기에도 11.3%, 단기에도 11.3%면은 뭐 따로 팔아넘긴 지분은 하나도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간 금액에서 또 11.3%만 얘네 돈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고 싶은 거는 LB 세미콘 이거 아니고 그나마 넷마블. 카카오는 솔직히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엮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 정도 두 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 이제 시총 같은 경우에 이거 먼저 볼게요. 키워서 봐야 되겠구나. 넷마블의 현재 시총이 이제 10조 7천억, 그리고 에이티넘 같은 경우 이제 800억 정도 돼요. 이게 2조인데 억 단위로 해가지고 2만이라 적었어요. 그러니까 억 단위예요. 이게 억 단위.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 게임즈가 2조가 됐다, 이렇게 2조가 됐다라고 했을 때 위에 있는 지분이 5.63%, 얘는 0.6% 정도 가지고 있는데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얼추 1126억, 얘는 120억 정도 이제 벌어들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126억은 다 지 거 맞아요. 넷마블은 다 지 돈으로 투자했으니까. 근데 에이티넘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지 돈이 아니거든요. 우선 간단하게 계산을 먼저 해보면 시가총액 10조 대비해 가지고 요 금액이 들어와봤자 시총 대비해서 1.05%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넷마블도. 그래서 넷마블의 시총이 원체 크니까 요 정도 더 들어온다고 해도 뭐 시총이 뭐 말도 안 되게 커져야 된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뭐 기대심으로 조금 갈 수는 있는데 넷마블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빅히트도 있고 그리고 카뱅도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카뱅 지분도 있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요것도 있고 해서 요 지분들을 한번 다 계산을 해보면은 그래도 좀 되기는 하는데 얘네 본업 자체가 잘 돼야 되는데 얘네 영업이익을 보면은 지금 3개년 연속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근데 시가총액을 유지하면서 있는 것도 지금 솔직히 좀 다행이지 않나라고 보는데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서 솔직히 관심이 있으시면은 좀 해도 될 거는 같은데 잘 이거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봐도. 그러고 에이티넘 같은 경우에 800억이고 요 정도 지분을 그대로 만약에 다 적용을 시키면은 시가총액 대비해 가지고 한 15% 가량 되는 부분이 적용이 되죠. 작다고 보면 작지만 이제 크다 보면 클 수 있죠. 근데 이제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어디 갔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만원대 거래에서 3조 원대를 육박하고 있다. 뭐 4조 원 얘기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죠. 당연히 시간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오르니까. 그래서 3조 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넷마블은 1689억, 에이티럼 180억, 시총은 이렇고요. 그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총 대비해서 넷마블은 아직도 1.58%, 굉장히 적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 원금을 빼야 돼요. 원금을 빼면 이거 더 줄어들죠. 얘도 뭐 원금 빼면은 더 줄어들지만 우선 퍼센티지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넷마블을 좀 제외를 하고 에이티넘만 좀 보려고 해요. 에이티넘 같은 경우는 2조 줬을 때 3조 줬을 때 좀 비교를 했거든요. 2조 줬을 때 120억, 그리고 3조 줬을 때 180억을 이제 벌어들이죠, 수익이. 근데 여기서 원금 빼야 돼요. 제가 좀 계산을 하다가 더 자세히 할까 하다가 금액이 원책 작다 보니까 솔직히 투자 가치가 그렇게 넘치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좀 이것저것 다 빼고 그냥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자기 자본, 이게 좀 중요한데 보시면은 얘가 아까 전에 여기 투자한 그 지분 있죠. 자기 자본이 이제 11.3%가 들어갔어요. 11.3%를 녹였죠. 이제 120억을 11.3%, 180억을 11.3%. 그러면은 이거 억 단위예요. 억으로 보시면 돼요. 13억 정도, 20억 정도 이제 실제 수익인 거죠. 그러고 위탁을 해줬는데 2030억에 거의 다 돌리니까 당연히 전부 다 위탁을 돌렸다 치고, 다 성공한 것도 아니겠지만 그 안에서 망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다 성공했다라고 치고, 다 카카오도 아니지만 다 카카오라 쳤을 때 한 31억, 21억이 더 붙어요. 그래서 총 수익이 30억, 50억 정도가 나오는데, 대충 여기서 지금 이제 빠진 거는 투자 원금 여기서 빼줘야 돼요. 투자 원금을 확인하려면 투자 시점이 좀 필요해서 제가 그것까지 굳이 찾아야 되나 싶어서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상 얘네한테 이득이 되는 게, 얘네가 보통 연간 이익 나오는 게 보통 30에서 40억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거보다 투자 원금 빼고 최소 운영 수익도 한 8% 빼고 그러면은 뭐 딱히 값어치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분을 생각하면서 사기에는 좀 애매해서 굳이 깊이 계산할 필요도 없어서 요 정도까지만 계산을 했고요. 굳이 산다, 굳이 나는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카카오 뭐 그 다음 IPO를 되게 많잖아요. 이제 게임즈, 페이지, 그리고 뱅크 다 해가지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처음에 15조였는데 뭐 20조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20조다 이러면은 지금 현재 카카오 시총 28조죠. 넷마블 시총 10.7조. 그러면은 사실 이 20조에 대한 거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카카오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카카오 뱅크가 조금 적긴 한데 뱅크가 가장 크게 될 건데, 차라리 언택트나 미래를 보고 카카오에 장투를 하면 모를까? 그거는 좀 가능하다고 봐요. 얘네들 다 상장하고 해서 장투를 해가지고 좀 가져간다면 뭐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가고 자기들 하는 사업도 잘 되고 그런다면은 뭐 카카오 나쁘지 않아 보이고, 뭐 이제 사는 시점에 따라 다르겠죠. 네, 지금 조금 높아 보이긴 했어가지고. 그래서 보시면은 에이티럼 제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긴 했는데 에이티럼 딱히 움직임도 없어요. 여기서 뭐 고점이랄 것도 없고, 여기는 뭐 넘겨봐야 뭐 1,800원, 뭐 2,000원 넘기면은 뭐 말도 안 되게 소문이 나면은 뭐 2,000원까지 넘겨볼 수는 있겠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들어간다면. 그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너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정말 적정한 거냐, 그게 조금 애매한데, 제가 보는 건 요 정도? 왜 점이 계속 두 개 나오지? 이렇게 사라지네. 해서 지금 한번 빠졌다가
한 번 만약에 더 빠진다. 딱 요 정도가 요 정도 똑같이 빠지겠죠 거의. 그러면은 얘 올라오고 얘 꺾여서 이제 내려가고. 그래서 거의 모이는 정도. 30만 원에서 뭐 한 28만 원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요 사이 가격 주면은 솔직히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페이지, 뱅크 전부 다 보고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하지 않을까. 근데 뭐 이거는 단발성으로 뉴스 나왔다고 막 슛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좀 기업의 그 가치나 이런 것도 좀 보고 좀 장투한다는 생각으로 장투일지 아니면 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이 정도는 생각하고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딱히 이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는 투자할 만한 건 없다. 굳이 한다면 카카오는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있고 넷마블은 게임즈와 뱅크를 가지고 있고 뱅크를 가진 회사가 진짜 없어요. 뱅크를 가진 이게 그 금융 그쪽이다 보니까 지분을 아무나 가질 수가 없다 보니까 얘네가 어떻게 가져온지 모르겠는데 넷마블은 뱅크하고 게임즈 이 뱅크 가진 애를 나중에 찾게 된다면은 솔직히 얘 좀 많이 뜨겠죠. 근데 얘 말고도 하나 또 숨어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예스24 요거는 같이 나중에 이제 뱅크 할 때 좀 같이 말씀드리려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면은 뭐 굳이 궁금하시면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뉴스 보면은 여기만 봐도 예스24가 2%에 플러스 1주 요 정도 되죠. 그러면 2.2%라 보면 될 거예요. 이게 뭐 넷마블이 4% 정도, 뭐 우정사업본부, 국민은행 솔직히 이런데 막 5%씩 가지고 있어도 원체 다들 금액이 커서 효과가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결국 볼 수 있는 건 또 여기 이베이도 어차피 힘들고 SGI 서울보증보험이 4%면 좀 괜찮긴 한데 얘네가 없어. 그럴 리가. 얘네가 없네요. 그럼 딱히 볼 수 있는 거는 예스24랑 넷마블 이건데 예스24는 좀 봐줄만 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분석을 안 했는데 얘네 시총을 보면은 1200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게 2%면은 제가 그냥 준비는 안 했는데 간단하게 계산만 해주면 지금 2% 들고 있잖아요. 예스24가. 근데 카카오뱅크가 최소 10조 이상이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돌고 있죠. 10조 정도 된다. 그냥 10조로 할게요. 10에다가 네, 그죠? 10조로 하면은 얼추 어우 잠깐만 이게 맞아? 잠깐만 10조에 조단위로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 잠시만요. 10조면은 1조 1000억 2천억이네요. 2%면 2천억. 만약에 이게 예스24가 이거 괜찮은 애요. 보니까 차라리 이런 애들보다 이렇게 규모가 커서 움직이기 힘든 애들보다 지금 게임즈는 솔직히 뭐 딱히 고를 애도 없는데 뱅크 쪽 보면은 얘가 2% 가진 게 유지가 돼 있다고 하면은 다트 보고서 이번 분기 거 보면은 10조 가치를 받았을 때 2천억인데 괜찮네요. 얘 2천억인데 이게 1242억 밖에 안 되잖아요. 얘네 본업이 만약에 우선 녹아있는 것도 유통비율도 거의 없고 유통비율도 적고 역시 책을 사람들이 안 보나 망해가고는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망하진 않았고 뭐 2억 3억 뭐 50억 정도. 근데 2천억이 들어온다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죠. 한번 슈팅이 나왔네요. 슈팅이 한번 나왔었고 근데 그렇다고 고점 돌파를 한 건 아니고 어차피 카카오 지분이 있는 거는 사라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카카오뱅크 지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얘네가 언제 팔진 모르지만
주봉을 한번 보자. 월봉 15년도에 왜 이렇게 올랐을까? 거래량도 없이 최근에 좀 들어오네요. 요즘 빠르네요. 뭐 이거 코로나 때 이때 했지만 하고 이번 달에 꽤 많이 올라왔네요. 꽤 많이 올라왔고 근데 올라와도 당연히 이거는 무조건 뚫죠. 이건 뭐 여기네 요쯤 해서 예전에 이제 여기 그리고 여기 이번에 뚫으면은 여기 뚫는데 조금 시간을 걸릴 것 같은데 이제 좀 소문이 나고 뭐 예스24에서 뭐 2% 지분의 가치가 얼마고 카카오뱅크의 뭐 시가총액이 얼마다 얘기가 나오면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카카오뱅크 뭐 시장 가치가 10조 원 가시화가 벌써 뭐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2천억이면은 예스24는 가만히 앉아서 자기 회사보다 더 큰 돈을 번다는 건데 아직은 좀 소문이 안 났으니까 좀 이렇게 움직임이 좀 더딘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소문이 나고 한다면은 솔직히 여기서 이러고 있을 애가 아닌 거라고 저는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외국인들 지분이 좀 들어오고 있네요. 최근 좀 들어오고 있는데 우선 거래량이 막 그렇게 막 터진 건 아니어서 들어와도 뭐 0.7%니까 거의 장난질하기도 어렵고. 네, 우선은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고 이 세 가지 다 엮어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우선은 게임즈만 말씀드리고 페이지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크지가 않아서 그리고 관련된 거 대충 찾아봤는데 막 그렇게까지 관련되고 막 큰 게 없더라고요. 솔직히 카카오 빼고는. 근데 이제 뱅크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되게 크긴 할 거예요. 시총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뭐 5조짜리 IPO 해도 엄청나다 하는데 10조 뭐 10 몇 조 규모가 된다면 여기서는 이제 큰 이슈가 되겠죠. 근데 언제 이제 상장하는지가 뭐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 중에 할 거는 같은데 언제 상장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좀 카카오 게임즈 상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굳이 투자를 한다면 뭐 카카오나 넷마블, 근데 넷마블은 뭐 이게 있으니까 얘 4% 정도 있으니까 요거 생각해서 넷마블을 얘기했지 게임즈 가지고 있는 걸로는 넷마블을 투자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빅히트도 있고 뱅크도 있고 게임즈도 있고 본업이 조금 수그러들지만 그래도 좀 먹을 게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좀 괜찮다고 보셨으면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